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제가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 인터뷰를 쭉 하러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좀 여러 가지 소소한 뉴스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된 뒤에 부산에도 상당히 이제 이 부동산, 주택, 아파트 이런 가격 변동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모아가지고 신문에 난 것하고 그리고 제가 본 것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규제 완화가 된다 이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큰 줄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치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장관 내정자도 이제 이건 뭘 풀겠다 이래가지고 임대차 3법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연한도 없애고 한번 규제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니까 이게 뭐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긴 하는데 주택 가격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그래서 주택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연이라 그러는데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월 전망치가 101.2를 기록해가지고 전월보다 35.7포인트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건 참 수치가 엄청나죠. 비율로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긴 것은 지난해 6월 이후에 10달 만입니다. 지난 6월에 이제 113포인트였었는데 10달 만입니다. 이건 참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응답한 그 건설사가 한 500곳 되는데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망치를 보면 서울이 123.9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월과 비교해가지고 이 수치는 40%나 높은 건데, 이 서울의 전망치는 2017 6월에 최고입니다. 4년 만에 최고다. 이래 나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4월 전망치가 108.3, 전월 대비 45.8포인트나 올랐고, 울산도 전월보다 41.2%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도 지금 다 올라가는 거죠, 지금. 부산도 지금 108.3이니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전망치는, 저는 이런 경기 지수 가는 거는 좀 문의아닙니다만, 이 주산연에서 이야기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전망적인 전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게 좀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주택 건설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걸 통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부산은 한 달 새 지금 한 달 새 얼마죠? 66.2에서 101.2로 올랐는데 이걸 정말 이게 부산 같은 경우도 3월 전망치가 62.5였는데 이게 4월 전망치가 108.3으로 급상승했다. 이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건데 3월 부산의 체감 경기 갭이 37.5%였는데 전국 전망치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4월에는 이제 계속 상승한 거죠.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도 지금 상당히 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정이 된 거죠. 안정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부산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구균별로는 사상구가 0.07%, 기장군이 0.06%, 금정구가 0.05, 남구 0.04 등 상승세가 높았고 해운대구는 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산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지금 보합 수준을 요구하고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장군만 지금 또 유독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장군 오르는 부분은 보면 기장군 지금 뭐 나홀로 상승세가 왜 기장만 올라가느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기장군만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보면 기장이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좀 느슨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장이 얼마나 핫합니까? 동해선, 부전, 태화강역이 전면 개통되고, 그 다음에 오시리아 등 로시리아의 롯데월드 등이 개막되고 일광 신도시가 분양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 뭐 부산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간 기장군 아파트 가격이 0.12% 최고 0.15% 올랐습니다. 나머지 다른 15개 군은 보합인데 기장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게 뭐 기장이 지금 뭐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장의 랜드마크들의 어떤 가격 상승들, 거기에 많은 그 오시리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승 요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장의 랜드마크 단지들은 고점 인식이 있어서 상승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구축 아파트들이 신축, 키 맞추기 등 상승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6,500만이던 기장업 경보 그랜드 비치 56평방미터면 얼마죠? 20평이죠. 이게 3억 1천만 원이 거래되면서 아주 뭐 신고가를 기록했고 많이 올랐죠. 기장 그 이진 캐시빌도 20평이 2억 1천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기장에서 이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들이 계속 지금 가격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분양한 기장군 연할이 상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그 당초 당첨 청약 당첨자 계약에서 고전하다가 선착순 계약에서 거의 대부분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280만 원인데 상당히 고분양가죠. 고분양가인데도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됨으로 해서 조금 규제가 더 완화된다. 원래 이 기장은 비규제 지역인데, 그 다음에 동해선 개통, 롯데월드 개장, 뭐 여러 가지 이런 발전적인 요소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산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이 좀 없는 사람도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전세값, 부산의 전세값이 하락을 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23%나 올랐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출범 2020년 임대차법이 시행되기까지 부산 지역 전세 가격은 1.7%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23% 넘게 올랐습니다. 이 참 정필 실패죠. 이거는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4번의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 요인으로 임대차 3법이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동산 R114 전문기관이 많아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전세 가격 흐름은 임대차 3법 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사실은 뭐 저도 이 애를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월세를 갱신하려니까 그 지역에 월세가 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원래 월세는 전세사 임대법에서는 임대
계약에서는 5%밖에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이러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나가게 되고 그 집주인이 살지 안 살지는 또 모르는 거죠. 내보내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다시 월세로 들어오는, 전월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배 가까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오늘 목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뭐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애매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임대차 3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서민들이. 그냥 뭐 월세 전세 계약해 살다가 뭐 적당히 선에서 인상을 해주고 가면 되는데 못 올리게 규제를 하니까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이러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신나간 짓을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피해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앉아가지고 자기들 대책은 좋다하고 앉아있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이게 진짜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뭐 원희룡 장관이 새로 이제 들어오면 많은 규제를 풀고 임대차 3법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참 그래도 이미 흥크러진 이 시상을 어떻게 참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잡기가 참 힘들다. 그 차기 정부가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 전월세, 임대차 계획이 개정이 돼야 되고, 임대차 3법은 뭐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자유를 맡겨야 됩니다. 시장 자유를 맡겨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전부 다 뭐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규제를 하니까 시장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죠. 참 이건 정말 이거는 참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까 기장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홀로 상승세, 기장은 이제 지역적으로 차별이 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뭐 기장 사는 분들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죠. 좋겠지만은 연간은 또 뭐 전체적으로 찍고 왔으면 또 보합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부산 전역에 이제 고도 제한 이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부산시 전국에 이 고도 제한 완화 추진하는 추세에 맞춰서 이제 부산도 뭔가 규제가 풀린다 하니까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앞장에 선 사람이 중구입니다. 중구는 지금 상업지역 건축물이 30층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시장을 이제 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뭐 지을 수 있는 게 42m로 지금 뭐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국제시장 일대는 최고 높이 30m에서 30m로 되어 있네요. 30m만 10층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도심에 있는 지역들이 상업지역 건축물이 전부 다 이런 꼴입니다. 지금 뭐 해운대나 다른 해운대나 강서 같은 쪽은 뭐 100층, 200층 막 찌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12년 만에 상업지역과 경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용역에 나서가지고 부산시에 이제 조금 올려달라.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안을, 그게 이제 29일 이제 공청회에서 중구 내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건축물 최고 높이 용역 중간 결과에서 전체 상업지역 중 49만 9,300평방미터. 그러니까 50만 평방미터니까 몇 명이 17만 평입니까? 17만 평 부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구역별로 3에서 42m까지 높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제시장 이제 일대 최고 높이는 30에서 48m로, 그리고 용두산 공원 동척 일대는 45m에서 48m로 높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은 이보다 더 높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국제시장 번영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국민들은 그래도 이게 낫다. 우리 중국 쪽에서는 중국 발전을 위해서는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 중국 남포동, 광목동, 신창동 이런 쪽인데 건물이 좀 낮죠. 좀 높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에서는 이제 최고 제한 높이를 93m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건 이제 최고 높이를 중국 용역 결과로 하면 뭐 48m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5에다 16층쯤, 15층쯤 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3m로 하면 한 층에 3m를 잡으면 30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지금 12년째 묶여 있는데 좀 풀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바라는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높이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구청의 입장입니다. 상업지역 내 상당수 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100m를 넘는 게 지금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인데 중구는 여전히 40m에 머물고 있다. 큰 오래된 동네가 되나니까 규정이 안 바뀌는 거죠. 해운대는 새로 이제 신생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바뀌어줘야 된다. 이게 뭐 중구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지금 중구하고 기장만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죠. 그 정도인데 이렇게 부동산 높이를 지금 올릴 수가 없으니까 뭘 좀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산시에서도 좀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어떻게 중국의 발전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 네 건을 뭉뚱그려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건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쭉 그냥 쪼개지 않고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씨가 들어오고 하면 규제를 풀겠다고 하니까 아마 부산 지역에도 이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의 어떤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가격 상승을 초기에는 가격 상승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종부세를 안 해가지고 아파트 가진 사람이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인데 어떻게 변할런지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